그럼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업체명?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걸로 할게요, 그럼. 일단 만약에 업체가 달빛이다. 전 달빛이라는 업체를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뭐 별빛. 사실 이것도 캘리그라피가 일단 기반이 잘 받쳐져야 이걸 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달빛이나 별빛 둘 중에 하나로 해볼게요. 사실 이것도 다 강의에 올라가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업체 이름이 별빛이다 하면은 이 별빛을 여러 번을 써야 됩니다. 한 번만 써서 결정을 할 수 없고 이제 그 해당하는 업체랑 커뮤니케이션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안을 여러 개 잡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켈리도 이렇게 조금씩 형태를 좀 다르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갈필법처럼 이렇게 갈필 이런 느낌으로 글씨를 원하는 그 분도 계시고 되게 얇게 쓰는 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일단 굉장히 많이 이 캘리를 많이 써줘야 돼요. 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읍을 쓰는 것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업체 쪽에서 어떤 별빛을 원할지 모르니까 많이 써줍니다. 자, 뭐 저는 일단 오늘은 테스트니까 한 요 정도 적을게요. 자, 이렇게 적고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이제 컴퓨터로 옮겨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종이로 하는 수작업에 이제 이 캘리를 써줬고 이걸 컴퓨터로 옮겨야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컴퓨터로 옮기느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진으로 찍어요. 일단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그냥 대충 한 장 찍어줍니다. 이거는 뭐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찍어주고 이제 이거를 카톡으로 전송을 해요. 그 이미지 사진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사진을 전송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네네, 수평 같은 거는 지금 상관없어요. 물론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수평도 맞추고 굵기도 맞추고 두께도 맞추고 이렇게 다 맞춰주면은 완벽하겠지만 저는 일단 그냥 이렇게 대충 적고 나중에 보정을 하는 편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할 때.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캘리로 만든 그 로고 같은 걸 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사진부터 한번 골라볼게요. 자, 총 4장을 찍었거든요. 4장을 찍었는데 이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봅시다. 이 첫 번째 사진을 저는 사용을 할 거예요. 원래 이걸 사용을 하려고 이 사진을 찍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물어보셨어요. 그 태연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사진 찍을 때 어떤 식으로 찍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무조건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글씨에 대한 왜곡이 없고 정확한 그 글씨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잘못 찍은 것도 일부러 찍어 왔어요. 이렇게 옆으로 사선이 되도록 찍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찍으면. 지금 펜이, 잠시만요. 펜을 좀 수정을 해볼까요? 빨간 펜으로. 자,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를 뭐 이런 각도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내가 원래 썼던 캘리그라피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뭐 이거를 할 때 뭐 DSLR로 찍어야 되느냐, 뭐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핸드폰으로 찍어도 이렇게 사선으로 찍게 되면은 앞에는 이제 선명하고 뒤에는 이제 그 필터 값이 들어가서 뒤에가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글자는 사용을 못해요. 이렇게 된 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든 글자가 다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정면을 향해서 찍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잘못 찍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어요. 각도를. 자, 보면은 여기 뒤에는 흐리멍텅하죠?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나오면 안 돼요. 모든 글자가 선명하게 나오고 이렇게 정면으로 찍어줘야 이 글씨가 왜곡되지 않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고요. 자, 요것도 요렇게 찍었죠, 이거는. 요 각도로 찍었는데 요것도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이 뒤에 있는 글씨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정도만 선명하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런 식으로 찍으면 안 되고요. 항상 이 정면 사진을 찍어줘야 됩니다. 모든 글씨가 왜곡 없이 잘 나오도록 찍어주셔야 되고, 이제 여기에서 포토샵으로 저는 작업을 한번 해요. 그래서 사용할 이미지를 켜봤습니다. 사용할 이미지를 켜놨고요.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고 약간 밝기만 조절을 해줘요. 제가 검정 색깔로 글씨를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이 글씨가 좀 더 검정 색깔이 부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방금 뭐지? 필터 창은 이 레벨 값이에요, 레벨 값. 컨트롤 L을 누르면 이 레벨 값이 열려요. 그래서 이 레벨 값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렇게 3개의 바가 있거든요. 이 3개의 바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좀 더 선명하게 제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컨트롤 L을 누르면 레벨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캘리그라피 뿐만 아니라 사진 보정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 아마 필터에 가면은 있을 텐데 제가 단축키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레벨 값만 조절을 했는데 이게 조절을 한 거고요. 조절을 안 하면 이런 느낌. 확실히 조절을 한 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고, 이제 아까 여기에서 수평을 맞추느냐, 사진 찍을 때 수평을 맞추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으로 수평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내릴 수가 있어요. 가이드 라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평을 내려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핸드폰으로 수평을 맞추려고 이렇게 찍어도 결론적으로 컴퓨터에서 내려주는 가이드 라인을 보면은 다시 한번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컴퓨터에서 가이드 라인을 사용해서 정확한 수평을 맞춰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레이어는 꺼줄게요.
어차피 우리 이렇게 가이드라인 내려가지고 제작을 할 건데, 그 뭐 핸드폰으로 찍을 때 뭐 좌우 대칭을 잘 맞춰야지 이렇게 아무리 맞춰도 이 컴퓨터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맞춰줍니다. 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뭐 일러스트레이터는 바로 호환이 되니까 한번 옮겨볼게요. 이렇게 옮겨주죠. 그래서 따로 저장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옮겨서 제작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을 사용할 때 약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보정한 사진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제작을 하게 되면은 선택 사항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포토샵에서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거를 벡터화로 제작을 할 거예요. 이제 뭐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미지를 벡터화를 바꾸는 방법은 내가 이제 뭐 펜툴로 하나하나 따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펜툴을 이용해서 하나씩 다 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갈필법처럼 이런 강한 느낌의 이 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펜툴로 딸 수가 없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미지 추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미지 추적. 근데 사실 이거는 다 제가 옛날에 강의 올려놓은 거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 이미지 추적이라고 있는데 이미지 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미지 추적이 지금 약간 용량이 크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보통 필요한 글자만 따로 산출을 해서 이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이제 와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저 이미지 추적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죠, 이미지. 이제 작업이 끝났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이게 벡터화가 된 상황이에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를 수가 있는데 비슷하죠, 아까랑. 자, 원래 거 한번 가져올게요. 자, 원래 거 가져오면은 뭐 달라진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쵸?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 이미지를 확장을 눌러봅니다. 확장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또 아마 로딩이 걸릴 거예요, 지금. 아, 오래 걸리죠? 그래서 지금 저는 거의 풀 버전으로 이 벡터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실제로 할 때는 필요한 문구만 선택을 해서 이 필터를 걸면은 금방 끝납니다. 저는 지금 면적이 넓어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네요. 됐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그냥 봐도 뭔가 갑자기 파래졌죠. 지금 이미 벡터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벡터화가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글자만 한번 꺼내 볼게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을 해줘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삭제를 해줍니다. 내가 필요한 글자만 남도록
주변에 필요 없는 이런 낙서 같은 것들 지워줄게요. 자, 이 아래쪽엔 진짜 많죠? 이게 포토샵에서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아래쪽만 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요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존재해요. 이런 아이들 잘 지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깔끔하게 딱 떨어지죠? 자,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이거랑 이걸 비교해 보면 얘는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죠? 이거 다 없애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얘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면 더 이상 작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것도 깔끔하게 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 기본으로 제공되는 폰트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뭐 나는 손글씨 느낌으로 패키지에 넣고 싶어서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는 무료 폰트 나눔 손글씨 붓펜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비읍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비슷하지만 확실히 이 폰트와 이 캘리그라피 작업을 한 이 글씨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했던 캘리그라피를 이런 식으로 벡터화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도 그 일러스트레이터랑 캘리그라피를 같이 하면 좋은 게 예를 들어 나는 여기에 별을 잘 썼다. 이 별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빛이 마음에 안 든다. 빛은 이게 더 마음에 든다. 그러면 두 개를 섞을 수가 있어요. 자, 얘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들던 빛, 요거 이렇게 가져와서 같이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배치를 할 때는 이렇게 각도 같은 거를 좀 조절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제 그 뭐 패키지에 넣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 문구를 패키지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화를 작업을 하신 후에 패키지에 넣어 주셔야지 그냥 이 글씨만 이렇게 따서 넣으면은 지금 이거랑 다르죠. 얘는 파란 색깔로 오브젝트가 설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외곽선 라인이 자동으로 따져야 돼요. 자, 이것도 그러면 조금 더 손을 봐볼까요? 자, 지금 약간 수정을 한번 해줬는데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줬는가? 보시면은 이것도 막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별빛인데 여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오브젝트로 분열이 되어 있죠. 이거를 한 개로 좀 합쳐줄게요. 이 아이들을. 자, 이렇게 비슷한 컬러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들이 다 선택이 되었죠? 보시면 이렇게 막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라인들이 보이죠? 이런 라인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얀 색깔로 변경이 되는데 뭐 검은 색깔로 바꿔주면 돼요. 자, 이렇게 좀 합쳐줄게요. 아이고. 이 아이들을 자, 다시 한번 합쳐주고
검정 색깔로 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이제 구멍이 사라졌죠? 이 구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져올게요. 아이고. 자, 이거는 이 구멍만 수출을 하려면은 저의 생각에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안 메꿔진 부분들이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요? 클리핑 마스크는 지금 사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조금 지워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은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정을 좀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수정하게 되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손글씨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수정을 하는 것보단 조금만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아, 하얀 색깔을 제가 가져온 거는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자, 제가 이 빨강 색깔을 깔아놓은 이유가 여기에 컬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얀 색깔 컬러가 보이죠? 이 컬러 중에서 하얀 색깔 그냥 클릭이 돼요. 이렇게 위에가 하나가 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온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는 사용을 안 했고 그냥 이렇게 위에 얹어져 있는 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도 지금 하얀 색깔 라인이 있죠? 이거 클릭해서 그냥 이렇게 복사해 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히읗이나 이렇게 좀 막힌 거 있잖아요. 이응이나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메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다시. 이렇게 합쳐버리면 그 막혀있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합쳐져 버려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이 작업을 하기 전에 하나를 복사를 해놔야 돼요. 원래 이미지를 복사를 해놓습니다. 자, 이걸 합치기 전에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하나 해놓고 이 이미지들을 합쳐줄게요. 자, 합치기 이렇게 합쳐주면은 다 색깔이 합쳐지죠. 자, 그 대신 우리는 가운데 이 형태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요 복사해 놓은 요 이미지에서 복사를 해올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가운데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이렇게 색깔을 깔아봤잖아요. 이렇게 색깔을 깔았을 때 자, 색깔 바꿔볼게요. 이렇게 색깔을 깔았을 때 별빛이 완전 검정 색깔로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잘 이제 작업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가 하얀 색깔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 작업이 이제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요 하얀 것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잠깐만요. 일단 요 아이들을 다 합쳐 볼게요.
자, 이렇게 완전 검정 색깔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아까 전에 이렇게 복사를 해왔죠. 요런 상황이었어요. 요런 상황이었는데, 이 가운데 이 하얀 걸 없애줘야 되거든요. 자,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누기를 눌러줍니다. 나누기를 눌러주면은 이 오브젝트가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하얀 색깔만. 자, 하얀 색깔 선택을 해주시고, 삭제.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운데도 하얀 색깔이 아니라 파랑 색깔로 뚫린 듯한 느낌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꼭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 작업 없이 그냥 이렇게 하얀 색깔 올려만 놓고 끝내주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색깔을 깔아봐야 돼요. 이게 없었을 때는 그냥 됐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가 있는데 항상 바닥에 컬러를 한번 깔아보시면 이렇게 하얀 색깔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게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꼭 이렇게 종이를 깔아서 확인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별빛이 엄청 많아졌는데, 자, 아까 전에 이거를 그 이미지 벡터화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한번 시간이 짧게 걸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난 이 로고가 마음에 든다. 요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저것만 복사를 해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조그만해요. 조그만하죠, 이렇게. 자, 아까 전에는 막 이만했거든요. 이게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그 벡터화를 하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지 추적. 이미지 추적이죠. 공백 체크요? 공백 체크는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공백 체크라는 게 있나요? 공백 체크. 공백 체크가 따로 있나요? 이게 버전마다 다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는 CC가 아니라서 공백 체크는 제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백 체크가. 공백 무시? 요건가? 요걸 말씀하시는 건가? 아, 그래요? 한번 이거 해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아이고, 눌러져 버렸네. 저는 이거 한 3가지 색?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좀 구현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공백을 무시를 한번 하고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자, 일단 이걸로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외곽선 필요 없는 부분 좀 지워볼게요. 확실히 아까 전에 이미지가 엄청 컸던 이미지를 이제 벡터화 하는 거랑 이제 요만큼만 벡터화 하는 거랑 이제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 그 다음에 합치기. 이것도 지금 아까 공백 무시를 제가 누르고 해봤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 가운데가 사라져 버리네요, 이거. 체크를 안 했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왜일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를 해놓고 합시다. 공백 무시를 누르고 추적이 되었고 확장.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제외를 하고 이 오브젝트를 합치기.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지금 사라져 버리죠. 지금 요거는 안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어서 요거는 이제 뚫려 있고요. 얘는 이제 완벽하게 원형이기 때문에 사라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공백 무시를 누르고 했거든요. 공백 무시를 해제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확장. 그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제외시켜주고 이게 자꾸 가려지네요, 이게 뭐 CC 버전에는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으로는 이 하얀 아이가 구출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캘리그라피를 벡터화를 하고 뭐 패키지에 넣든 아니면 명함을 만들든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을 좀 하신 후에 제작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업체 로고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명함 작업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여기에서는 이제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약간의 위치를 좀 변경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세로로도 쓸 수 있겠죠. 세로 뭐 이런 식으로도 배치를 해볼 수 있고 나는 별이랑 빛이랑 비슷한 크기로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각도랑 이런 걸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벡터화를 한 후에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 좀 이렇게 좀 간격이 있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막히는 거 없이 딱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만약 작업을 하면. 아이고. 이렇게 해서 합치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합쳐져 버리네. 여기가 살짝 닿아서 그런가 봐요. 자, 다시 한번 합쳐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다 이렇게 약간씩 뚫려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뚫려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정 색깔로 변경.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빛만 이동도 할 수 있고 약간 글씨를 키우고 싶을 때 키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캘리그라피 같은 거를 뭐 인쇄물로 제작을 하실 때는 후가공을 넣는 걸 추천합니다. 후가공 넣으면은 예뻐요. 약간 뭐 엠보싱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금박이라든지 뭐 이렇게 박 처리를 해놓은 것도 되게 고급스럽게 나오고 이렇게 이런 거 하면은 약간 뭐 빚은 이런
떡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좀 예쁘더라고요. 좀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 그런 거 할 때 추천드릴게요. 자, 이것도 한번 바닥에 깔아볼까요? 색깔. 빨강 색깔 깔아볼게요. 이렇게. 하얀 색깔 없이 깔끔하게 다 처리되었죠? 이제 여기서 추가로 해야 될 작업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애들, 이런 거 좀 삭제를 해주면서 마지막 디테일 한번 봐주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게 아무리 그 오토로 돌리려고 해도 잘 못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수작업으로 이런 걸 살짝 봐주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약간 거친 느낌으로 제작을 하려고 이렇게 붓펜을 좀 갈필법으로 써서 이런 느낌이 좀 많이 표현이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이크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설정을 막 검색을 해가지고 했더니 와, 지금 벌써 1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아, 매끄럽게 도구. 매끄럽게 도구도 그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뭐 내가 쓴 캘리그라피의 그 타입에 따라서 좀 바꾸는 편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 같은 그 손글씨를 좀 많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필법으로 썼거든요. 이제 캘리그라피랑 이제 디지털 하는 거를 이제 궁금해 하셔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손글씨 느낌이 많이 나는 느낌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뭐 매끄럽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느낌이 살도록 제작을 해봤어요. 이제 어떤 글씨를 이제 벡터화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오늘은 이렇게 손글씨가 좀 울퉁불퉁하게 나오도록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정면으로 찍어주셔야 되고요. 음, 정면으로 안 찍으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 좀 편집하기가 어렵겠죠? 음, 자, 이렇게 뭐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이랑 뭐 캘리그라피를 모두 다 사용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원래는 캘리그라피만 오늘 그 카메라를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잘 나오나 그것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다가 오늘 그 방송에 놀러 오신 분들이 뭐 캘리그라피랑 패키지랑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킨 김에 그냥 캘리그라피를 이제 뭐 벡터화하는 방법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또 언제 킬지 모르니까 켰을 때 최대한 듣고 계신 분들이 궁금한 걸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두님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요. 연두님은 뭐 어떤 거 제작하고 싶으신 거지? 저는 굿노트 제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굿노트 일러스트레이터. 근데 사실 뭐 굿노트든 뭐 패키지든 그 단축키랑 키만 알면 생각하는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면 진짜
배울 게 무궁무진하네요.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아, 이제 뭐, 영상은 이제 알려드릴 거는 다 한 것 같고, 뭐 이제 카메라도 잘 나온다는 것을 알았고, 마이크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뭐를 할까요? 조금만 더 하다가 끌려고요.